안녕하세요. 올라운드 재테커입니다. 주말에 업로드하려던 영상을 이제야 올리게 되네요. 오늘은 주식이나 암호화폐를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자금의 흐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있었던 FOMC에서 파월의장이 한 발언에서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시죠. 그럼 오늘도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투자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기다리는 이벤트죠. 미국의 FOMC인데요. 12월 10일 현지 시간에 열린 이 회의에서 중요한 결정들이 이뤄졌습니다. 먼저 기준금리는 기존보다 25bp 내린 3.75%가 되었습니다. 금리를 내리게 된 근거로는 고용의 하방 위험이 증가했다는 점을 들었는데요. 인플레이션의 위험보다 고용에 방점을 두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요즘 주식시장이 흔들리는 원인 중에 하나인 26년 말 예상금리는 위원들의 평균치가 3.4%입니다. 내년에는 기준금리 인하가 한 번 정도밖에는 없다는 의미라서 유동성 공급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런 걱정에 대비하듯 파월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RMP라고 부르는 준비금 관리 프로그램인데요. 준비금 관리 프로그램은 영어로는 리저브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이고 은행의 준비금을 적정한 수준에서 관리해주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운용 방법은 T-빌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단기채를 연준이 매입해주고 은행에 준비금을 지급해주는 방식인데요. 파월 의장은 이런 매입을 매월 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0조를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제도가 이번 달 12일부터 바로 시행이 되었으니 이미 어느 정도 시장에 자금이 풀렸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RMP의 효과를 좀 더 상세하게 보면 먼저 은행에 지급준비금을 공급해줍니다. 그래서 은행이 유동성 위기를 겪지 않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초단기 금리를 안정화시켜줍니다. 단기 금리인 레포금리나 SOFR 등을 안정화시켜 2019년에 있던 레포칼립스 사태와 같은 단기 시장 경색을 예방해줍니다. 그런데 시중에 국채를 매입해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식이 왠지 어딘가 모르게 익숙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양적 완화라고 불리는 퀀터티 이징, QE의 방식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둘은 다르다고 연준에서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RMP는 1년 이하의 단기 국채를 위주로 매입하게 됩니다. 반면 QE는 2년에서 30년까지의 장기채를 주로 매입하게 됩니다. RMP의 주된 목적은 테이퍼링을 통해 시중은행에 말라버린 준비금을 복원해주고 레포 시장 등 단기금리를 안정화시키는 것입니다. 통화정책 기조는 변화가 없는 거죠. 반면 QE는 장기채를 매입해서 장기금리를 낮추는 게 목표이고 실물 자산 시장에 부양 효과가 있게 됩니다. 또 장기채 위주로 발행하는 미국 정부의 차입 비용을 낮춰주는 효과도 발생하게 되죠. 이번 FOMC 이후 기준금리 인하와 RMP 발표로 인해 장단기 국채금리들이 대부분 하락했고 안정화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까 RMP가 QE와 다른 점이 장기채가 아닌 단기채를 매입해주는 것이라고 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사실 미국 재무부의 재무준칙상에도 단기채와 장기채의 비중을 20%대 80%로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런 재무준칙과는 다르게 단기채가 55%에 달할 정도로 단기채 위주로 발행을 해주고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많은 양의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 장기채 발행량이 늘어나게 되면 장기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서 차입 비용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 모기지 금리 등에도 영향을 미쳐 미국의 소비 침체로 이어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베센트 장관이 선택한 방식은 단기채 위주의 발행이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연준 의장의 RMP는 이런 트럼프 정부의 단기채 발행 정책을 지원 사격해주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QE와 차이가 없는 거죠. 유동성이 공급되는 또 다른 창구 중 하나가 미 재무부 TGA 계좌인데요. 재무부의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한데 국채를 발행해서 이 통장의 잔고를 채우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채가 발행이 되면 시중의 유동성이 TGA로 빨려 들어가면서 TGA 계좌의 잔고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TGA 잔고의 증가는 시중의 유동성 감소를 의미하게 되죠. 반대로 TGA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다는 것은 시중에는 유동성이 증가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재무부는 부채 한도 협상이 지연되면서 TGA 계좌를 집행하지 못하고 계속 돈을 흡수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11월 하락이 발생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부채 한도 협상이 이뤄지고 나서부터는 적극적으로 지출을 하고 있는데요. 12월 1일자 TGA 잔고가 9,500억 달러였는데 12월 11일에는 7,900억 달러로 무려 1,600억 달러를 10일 동안 집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원하는 방향이 보이는 계좌의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번 FOMC로 미국 재무부는 단기채를 통한 자금 조달이 수월해졌고 TGA 잔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결국 시중의 유동성은 증가하고 실물 자산은 상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시차가 좀 발생하겠지만요. 그리고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인데요.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 이슈 때문입니다. 일본이 30년간 0.5% 아래의 초저금리를 유지하다가 드디어 0.5%의 벽을 넘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리의 추가 인상도 전망하면서 수많은 돈들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이벤트가 이번 주 금요일에 있는데요. 과연 이번에는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유심히 지켜봐야겠습니다. 과거에는 일본은행의 금리 인하 이후 비트코인이 약 30%나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사전에 이야기가 많았으니 충분히 예방주사를 맞았다고 생각하고 선반영된 상황이길 기원해 봅니다. 그럼 오늘 같이 공부했던 유동성의 흐름에 대한 내용 잘 정리해 보시고 앞으로 투자에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이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투자를 하실 때는 신중하게 하시길 빌게요. 그럼 더 좋은 주제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